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또 공매도 수량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해서 10,000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공매도 수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방어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정도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실리콘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회사의 핵심은 이제 반도체다. 저희가 보통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회사 이제 실적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2분기에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 대비했을 때 실적이 못 미쳤다라는 건데요. 영업이 정확하게는 이제 그 매출액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그거에 못하게 나왔다라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랜드를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객사들이 추가 감산하고 있죠. 고객사들이 추가 감산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이랑 그냥 어제죠. 어제 이틀 정도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도 좀 생각은 해볼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택 실현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선 매수가가 있을 거잖아요. 앞선 이제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혹은 본전에서 정리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그에 따라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제 HBM3 고해선이죠. HBM3 공급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발표된 걸 확인해 보면은 내년에 엔비디아가 필요한 부분에서 한 30% 정도는 최대 30%까지는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그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의 고객사, 그러니까 하나 머티리얼즈가 납품을 하게 되는 고객사, 혹은 다른 회사들도 있겠죠.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AP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고객사가 더 많은 발주를 해줄 경우에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그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3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줄수록 사실 하나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를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상보다는 실적 부진은 자체가 좀 길어졌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실적 부진이 나와서 아쉽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업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좀 결정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관리하시고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업황을 보면 좋겠다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버티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대략 46,40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조정을 하면서 좀 버티는 양상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상승했던 부분이 5만 원까지 5만 원 부분이었는데요. 이 종목 앞에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4만 원 중반대부터 5만 원, 위쪽으로는 한 5만 2, 3천 원까지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종목이 더 이제 이 앞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를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이라는 것이 뭐 일견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오늘 빠지는 부분은 이제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 60일선을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60일선을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밑에 121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조금 더 121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가는 45,000원, 121선의 지지를 받는 가격입니다. 121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뭐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장기 이동 평균선은 지지선으로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만약에 121선까지 내려온다면 또 심지어 121선 가격 부근이면 사실 이 종목이 지난 9월 1일에 급등했던 가격 초창기 가격이거든요. 초반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든 가격이 많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들어오는 매수든지 간에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규 손절가는 41,500원 잡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저점 가격이 41,500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41,5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121선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간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장기동 평균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제법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특히 그 와중에 41,500원 정도 되는 이 종목의 최근에 있었던 가격 하단부까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규 손절가는 이제 41,500원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45,000원 정도 신규 매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만약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이 어딘가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61선을 돌파를 하고 47,000원, 8,000원대를 지나면서 5만 원 정도가 전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이 구간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냐면요. 신규 진입하시면 121선 지지를 받는 45,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형성됐던 저점 가격인 4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때 목표 주가는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인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인상가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습니다. 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소금 관련주들 널뛰기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인상가, 이제 주겸이라든지 주겸 응용식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금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관련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6월 달에도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서 시세가 나왔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8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시세가 한 번 더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소금과 관련된 이제 후쿠시마 원전수와 관련된 이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파생해서 좀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수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방류가 됐고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좀 사그라든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반등을 위한 모멘텀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하루 정도 빨간불 킨 거 말고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조정이 나왔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한번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외에는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상실되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상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버티자는 거는
회사가 뭐 지금 괜찮으니까 회사가 아니죠. 뭐 차트가 지금 괜찮으니까 버티자라는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빠질 만큼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텨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대략적으로 2,245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121선 터치를 한 가격입니다. 결국 이제 뭐 지금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121선 정도 되는 현재 가격 정도가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던 가격 부근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점 부근인 점 그리고 121선 부근인 점 생각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충분히 빠졌으니까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가는 1,900원 말씀드릴 텐데요. 만약에 오늘 121선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선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이 1,900원입니다. 지난 7월 말 정도 있었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아무래도 다시 반등을 할 때까지 시차가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7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마 매수를 더 위쪽에서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게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2,700원이라는 가격이 60일선이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조정을 거치고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차익 실현 가능한 물량이라고 하면 한 2,700원 정도에서 한번 이제 목표가로 삼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인상가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절 라인 1,900원 잡아보시고 목표 주가는 2,700원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히림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다음 주에 방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호재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텐데 오늘 주가는 왜 밀리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건축 설계 그리고 감리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회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최근은 아니죠. 작년에 있었던 네옴시티 관련주로 더 시장에서 부각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건설이잖아요. 건설 관련주로 생각을 했을 때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서브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가치가 더 큰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주 9월 1일이었죠?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 관련해서 총재가 방한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가장 강력하게 났었습니다. 시세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났냐면요. 지난주 한 번에 하루 만에 61선, 121선을 모두 돌파를 해내면서 앞선 매물들을 다 이제 소화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121선 이상까지도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121선에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많이 흔들리긴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놓고 얘기를 한다라면 121선 윗자리로 이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말 그대로 물려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혹은 탈출이죠. 탈출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서 어제 오늘 주가가 이제 조정이 좀 되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121선 위쪽으로 다시 자리 잡는 걸로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다는 점까지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림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릴 겁니다. 우선 현재가 8,610원인데 121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기다리는 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규 진입 매수가 7,700원 드릴 텐데요. 이 7,700원이라는 가격은 61선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결국 이제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61선에서 지지를 받는 점을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시주 매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7,100원입니다. 이 7,100원이라는 가격은 21선 아래로 내려가는 가격입니다. 21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아래쪽으로 6,400원까지도 지지선이 있긴 하지만요. 결국에 6,400원, 7,1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목표가는 8,900원입니다. 이 8,900원은 사실은 이제 7,700원에 매수를 하신다면 8,900원 정도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900원은 이제 121선 돌파를 하고 가장 매물이 많은 전 고점에 가까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